안녕하세요. 코리아 요리 아카데미 최진목 강사입니다. 파스타를 하기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거는 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면을 먼저 포션을 해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삶아야 되는지, 또 얼만큼의 간을 맞춰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확실하게 레스토랑에서 이제 면을 어떻게 조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스파게티 면을 갖고 왔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면이죠. 배달용 파스타에서도 사실 적합합니다. 저는 이제 배달용 파스타를 한다 라고 하면 추천드릴 면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스파게티 면, 그리고 또 하나는 링기니 면입니다. 이 면 두 가지의 공통된 특징은 이제 시간이 지나도 퍼지지 않는다는 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스파게티 면으로 시작을 해볼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파스타 양을 주실 때 대략 어느 정도 양이 적합할까 라고 좀 고민을 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100에서 150g 사이를 주라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이제 100g을 줬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좀 사이드 개념의 파스타가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100g이 적합하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메인이다. 이제 파스타가 우리 집은 파스타가 주 전공이다. 라고 했을 때는 150g 정도가 적합합니다. 왜냐면 이게 메인이냐 사이드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나는 거 아시죠? 일반적으로 이 파스타면 같은 경우는 유통이 될 때 500g짜리가 있고 1kg짜리가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준비한 게 500g짜리고요. 자, 요거를 이제 5인분이라고 가정하고 이제 판매를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시겠죠. 요거를 이제 나중에 조리하고 나서 이제 5가지 포션으로 준비를 하시면 주문 들어왔을 때 바로바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단 이제 메인으로 했을 때는 좀 더 이제 한 4인분 아니면 3.5인분으로 줄어들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시작하기 전에 물을 살짝 올려놨어요. 지금 물이 끓고 있고요. 자, 물은 이제 제가 정석대로 알려드리면 대략 1리터당 그리고 소금이 한 1.2% 정도의 이제 소금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리터당 1.2%면 12g 정도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정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상 이 염도대로 소금을 이 정도 넣게 되면 굉장히 짭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그거보다 한 절반 아니면 70% 정도만 넣기를 좀 추천드려요. 그래서 1리터당 기준으로 해서 한 0.7% 아니면 이제 한 0.8% 정도 넣으시는 게 좋아요. 저는 대략 한 2리터 정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냄비 사이즈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웬만한 파스타 면을 삶을 때는 면수를 넉넉하게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소금은 제가 이렇게 미로 따로 해놨고요. 이렇게 아빠 숟가락으로 한 큰술 정도면은 대략 한 12에서 15g 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리터 기준으로 한 0.7%, 0.8%라고 잡는다고 했죠. 그러면 1리터 기준 대략 7g에서 8g입니다. 근데 저는 한 2리터 정도 잡았기 때문에 그러면 한 14에서 15g 정도 넣으면 되겠죠. 한 큰술 소복하게 넣겠습니다. 한 큰술 소복하게. 자, 이렇게 해서 소금이 잘 풀리게끔 한 번씩 휘휘 저어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집에서 일반적으로 먹는 국 정도의 염도보다 조금 더 심심하게 그 정도가 맞습니다. 만약에 딱 드셨는데 찌개 정도의 짭짤함이다. 그럼 나중에 면이 나왔을 때 굉장히 짜져요. 면 자체가 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이 염도 자체를 조절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파스타면, 스파게티면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었는데 면을 익히고 나서 그러니까 확실하게 파스타를 만들고 나서 대략 몇 분 정도 지나면 이게 퍼질까 실험을 해봤고요. 스파게티면 같은 경우는 1시간 정도는 가고요. 그리고 링기니면 같은 경우는 2시간 가까이 갑니다. 물론 바로 해서 먹을 때가 제일 맛있어요.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항상 그 레스토랑에서만 팔 수가 없잖아요. 배달도 가능하게끔 하려면 이 맛 차이가 조금은 난다는 거 그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면이 팔팔 끓고 있고요. 어느 정도 열이 확실하게 보글보글 할 때 넣으시면 좋고요. 요게 대략적으로 500g이라고 했죠. 자, 이걸 할 때 살살 이렇게 펴주세요. 자, 이제 면을 얼만큼 삶는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몇 분 정도 삶느냐. 이거는 면 브랜드마다 다 달라요. 면의 굵기도 다르고요. 그리고 면 안에 있는 두련밀의 함량도 다릅니다. 무조건 7분만 삶는 겁니다 라고 하면은 정확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건 이 면 파스타 봉지 뒤쪽에 있는 그 분수를 확인해라 라는 겁니다. 만약에 7분 정도 삶아라 라는 스파게티 면이다 라고 하면은 저는 그거보다 60에서 70% 삶습니다. 7분이라고 하면 한 5분 정도? 4분에서 5분 정도 삶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유는 이거를 처음에 저희는 어쨌든 이 면을 주문 들어왔을 때 하는 게 아니고 밑준비로 이제 장사 시작하기 전에 미리 삶아 놓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100%까지 익혀버리면 나중에 소스에 버무리면서 완전 오버쿡이 됩니다. 이게 면이 점점 굵어져요. 우동처럼 툭툭 끊어지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보다 좀 덜 삶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배달되는 파스타라고 제가 오늘 주제를 잡았잖아요. 이 면을 완성시킬 때도 100%까지 면을 익히지 않을 겁니다. 한 90에서 95% 정도 익힐 거예요. 그래서 배달되는 시간 동안 면이 퍼지지 않게끔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꼭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면이 얼추 익어가요. 이 파스타 면이 이렇게 쓱 들어봅니다. 쓱 들었을 때, 자, 파스타 면이 어떻게 되냐? 축 늘어지면은 이게 80% 이상 익은 거예요. 파스타 면 자체가 축 늘어지면. 근데 지금 이거는 축 늘어졌긴 하지만 살짝의 힘이 남아 있습니다. 자, 요 정도가 이제 대략 한 6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면을 담아 볼 텐데, 이런 평평한 시트팬에다가 좀 담아주세요. 요거 이렇게 뭉쳐서 담는 게 아니고요. 터트려가지고 담아주세요. 자, 여기서는 엑스트라 버진이나 올리브오일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식용유 써주세요. 자, 여기서까지 올리브오일 쓰면은 물론 맛은 좋겠지만 그만큼 코스트가 굉장히 커집니다. 자, 여기서 오일을 왜 뿌리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 오일을 뿌리는 이유는 이 면들끼리 서로 달라붙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아까 면수에서 축 늘어졌을 때보다 지금 나왔는데 좀 더 살아있죠. 자, 요런 겁니다. 자, 요게 이제 프리크 하나 방식이고요. 자, 요런 식으로 이제 분할을 해서 면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별다른 간을 하실 필요도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면을 삶고 나면은 이 물이 남습니다. 면수라고 하죠. 면수가 항상 남는데, 자, 이거는 웬만하면 안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면수가 파스타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왜냐면 이 스파게티 면 안에는 전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전분이 지금 물 안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자, 파스타는 이 전분을 이용해서 만드는 음식입니다. 파스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면의 익힘 정도, 다음이 전분입니다. 이 전분을 이용해서 소스를 좀 더 꾸덕하게 만들어줘야 면과 소스가 탁 달라붙어서 저희가 드실 때 호로록 소리가 나면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면 포션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이제 냉장고에 넣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냉장고에 넣으시면 안 되고, 요거는 그냥 찬바람이 있는 좀 서늘한 곳에만 놔주세요. 일단 면 포션법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오늘은 볼로네제 소스를 곁들인 파스타를 만들어 볼 겁니다. 토마토 소스인데 이제 고기가 많이 들어간 토마토 소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소스이기도 합니다. 자, 이 볼로네제 소스만 만들 줄 아시면 물론 파스타도 가능하고요. 피자 아니면 라자냐, 리조또까지 다양한 음식이 가능하니까요. 자, 오늘 잘 배워보시고 다양한 곳에 좀 이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재료를 먼저 볼게요. 되게 재료가 많습니다. 그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 고기예요. 일반적으로 볼로네제 소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서 나왔냐? 이탈리아 볼로냐 지방에서 나왔습니다. 볼로냐 지방 같은 경우는 소고기가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에요. 한국으로 따지면 횡성과 같습니다. 소고기가 특산품이기 때문에 여기선 토마토 소스를 소고기에 넣어보자 라고 해서 나온 게 볼로네제 소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이 고기가 굉장히 유명하니까 많이 들어갑니다. 오리지널 셀로 가게 되면 소고기가 들어가요. 하지만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소고기만 넣은 볼로네제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소고기만 들어갔을 때는 살짝의 그 뻑뻑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 돼지고기도 같이 준비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소고기랑 돼지고기 부위는요, 소고기는 앞다리 준비했고요. 그리고 돼지고기는 보스턴버시라고 하는 돼지 목살 다진 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로 해서 앞다리, 뒷다리 다진 거보다는 조금 더 비쌉니다. 하지만 제가 이거를 선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좀 더 부드럽고, 그리고 다양하게 씹히는 식감, 거기에 지방까지. 자, 이렇게 하얀 점점점점이 이제 지방들입니다. 이 지방들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소스 자체 풍미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고기랑 돼지고기 2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자, 두 번째로 중요한 토마토죠. 자, 토마토 같은 경우는 역시나 또 2가지 준비했습니다. 자, 요거 하나는 토마토 페이스트라는 거예요. 자, 토마토를, 굉장히 많은 토마토를 이제 압축시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 안에 전분도 들어가고 다양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설명드리면 압축한 토마토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요거는 이제 토마토의 껍질을 벗겨서 통조림화 시킨 겁니다. 이제 토마토 홀이라고 합니다. 토마토 홀을 사용해 주시기를 좀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 토마토 페이스 같은 경우도 맛이 굉장히 함축된 친구이기 때문에, 자, 요만큼만 넣어도 굉장히 센 맛을 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는 좀 주로 사용을 해요. 추가적으로 이제 뭐 마늘, 양파 기본적인 재료고요. 자,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이태리 파슬리입니다. 프레시 파슬리고요. 이게 없다고 해서 이게 음식이 안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물론 드라이 파슬리 아니면 드라이 로즈마리, 드라이 타임 다 괜찮으니까요. 드라이 허브들을 쓰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물론 요게 맛은 좀 더 약하지만 그래도 훨씬 쉽고 보관이 용이하죠. 거기에 월계수잎 들어가고, 자, 요거는 이제 파마산 치즈를 제가 간 겁니다. 저 피자집에서 나오는 그 파마산 가루 아니에요.
그라나 파다노라고 하는 진짜 오리지널 스타일의 파마산을 갈아버린 겁니다. 물론 레스토랑에서 이렇게까지 가격대가 있는 걸 사용하기 좀 쉽지 않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사용하지 않고 맛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맛을 보충해줄 베이컨. 베이컨은 옵션입니다.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리고 면수는 아까 전에 제가 면 포션할 때 보셨죠? 그때 면수를 따로 빼놨습니다. 거기에 레드 와인, 그리고 요 친구. 요거는 이제 액상 치킨 스톡입니다. 요렇게 액상 치킨 스톡을 구매하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면 직접 끓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칼질을 먼저 들어갈게요. 여기서 이제 뭐 마늘이라든지 양파, 그리고 파슬리 찹, 요 정도만 할 겁니다. 마늘을 다져가지고 좀 넣으면은 맛과 향이 살아나기 때문에 다져서 넣겠습니다. 대략 한 요게 4개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이제 러프하게 한번 다져주시고, 저는 이렇게 한번 으깹니다. 자, 이렇게 으깨주면 그만큼 맛이 훨씬 더 빨리 뽑힙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자, 양파 같은 경우도 저는 반 개만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양파를 다질 때 딱 하나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뿌리를 자르지 않는다. 러프하게 툭툭툭툭 다져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마늘과 양파는 하나로 놨습니다. 어차피 같이 볶을 거라서 이렇게 놨고요. 자, 오늘 준비한 파슬리는 자, 이렇게 이파리가 넓적한 이태리 파슬리고요. 사실 이 이파리가 넓적한 파슬리 같은 경우가 맛과 향이 더 셉니다. 그래서 요리할 때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제 꼬불꼬불한 컬리 파슬리 같은 경우는 이제 보여주는 게 많이 좋아가지고 가니쉬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서 주문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파슬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파리 한번 눌러가지고 툭툭툭툭 썰어주세요. 툭툭 씹으면서 파슬리의 식감을 주기 위해서 많이 쓰죠. 물론 이 작업이 힘들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드라이 파슬리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베이컨이 있죠. 제가 오늘 준비한 베이컨은 지방이 많은 베이컨입니다. 자, 베이컨은 어떻게 썼냐? 그냥 얇게 썰어주세요. 이거 말고 이미 베이컨, 다진 베이컨이라고도 팝니다. 자, 이제 칼질은 끝났습니다. 이제 볼로네제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냄비에다가 한번 오일을 둘렀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다져놨던 마늘과 양파를 같이 넣고 볶을 건데, 자, 여기서는 센 불에서 볶는 게 아니고 중간 불 아니면 중간 약불에서 이제 살며시 볶아주는 겁니다. 색이 나지 않게끔. 마늘과 양파의 매운맛이 없어질 때까지 볶아주는 겁니다. 자, 양파의 매운맛은 열을 가하면은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볶아주세요. 이거를 오랫동안 약불에서 볶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이거는 양식 조리법으로는, 조리 용어로는 스웨팅이라고 합니다. 양파나 아니면 버섯류 같은 경우는 이 기름을 흡수를 한 다음에 익으면 다시 뱉어내요. 기름이 없어 보여도 타지 않게끔만 살며시 볶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추 이제 양파의 매운 향이 가시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뭘 해야 되냐? 자, 고기를 넣어야 됩니다. 고기는 얼만큼 최대한 넉넉하게, 저는 지금 소고기 200g, 돼지고기 200g 준비했습니다. 자, 고기가 어느 정도 넉넉하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맛은 좋고요. 근데 고기를 많이 넣으면 아무래도 코스트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고기를 많이 넣으면 코스트는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고기의 질을 살짝 낮춰주시는 것도 좋아요. 단 고기의 질을 낮추면 고기에서 잡내가 당연히 나겠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고기를 넣고 냄새를 맡았는데 잡내가 좀 많이 나요. 그러면 그때 후추를 좀 넉넉하게 넣어주세요. 후추가 결국엔 잡내를 어느 정도 잡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후추를 좀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역시나 베이컨도 같이 넣겠습니다. 아까 제가 돼지고기 설명드렸죠. 보스턴 버시라고 했죠. 목살부를 썼다고 했죠. 지방이 많고 베이컨에도 지방이 많습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의 지방이 좀 뽑혀야 돼요. 이 토마토 소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직접 만드시려면 시간을 어느 정도 투자를 하셔야 돼요. 자, 이거를 맛있게 만들려면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열을 계속 가해 주셔야 됩니다. 손이 굉장히 많이 가요. 토마토 소스 같은 경우는 2시간 반에서 3시간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 맛이 확 좋아져요. 꼭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이렇게 끓여주시기 바랍니다. 맛 차이가 생각보다 커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토마토 페이스를 넣고, 자, 토마토 페이스트 전 듬뿍 넣을 겁니다. 자, 이 정도면 대략 한 2큰술
한 2큰술 반 정도인데요. 자, 토마토 페이스트를 넣고 나서 이렇게 섞으면 된다가 아니고요. 볶으셔야 돼요. 지금 자연스럽게 소고기와 돼지고기에서 기름이 나왔죠? 이렇게 기름에 볶게 되면은 훨씬 더 맛이 좋아집니다. 그 토마토 자체의 신맛은 좀 날아가고요. 그 안에 있는 풍미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볶아주세요. 자, 고기는 얼추 다 익어가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가 준비한 이 친구 레드와인입니다. 비싼 거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당이 많은 거, 너무 달달한 거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이런 소스를 만들 때 레드와인 같은 경우는 드라이한 레드와인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레드와인은 얼만큼 넣냐? 저는 대략 한 150ml 정도 넣습니다. 좋아하시면 넉넉하게 넣는데 너무 많이 넣게 되면은 레드와인 자체의 산미가 워낙 세기 때문에 맛 자체가 셔집니다. 근데 이 레드와인이 좀 들어가야, 다들 아시죠? 소고기랑 레드와인 굉장히 잘 맞는 거. 이 궁합이라는 건 무시 못합니다. 음식에 있어서. 자, 레드와인 넣고 나서 주의해야 되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자, 레드와인 자체 아무래도 술이기 때문에 알코올 함량이 되게 높아요. 이 알코올을 꼭 열을 가해서 날려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토마토 홀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토마토 홀입니다. 이 친구를 넣고요. 이 덩어리들을 조금 으깨서 뭉개주셔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치킨 스톡, 액상 치킨 스톡을 살짝 넣을 겁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닭육수죠. 닭육수를 액기스화 시킨 건데 좀 짭짤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안 넣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무리 많아도 엄지손톱 이상 안 넣으시는 게 좋아요. 엄지손톱. 자연스러운 감칠맛을 주기 위해서 넣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저는 물을 조금 넣을 거예요. 100ml에서 150ml 정도만 더 추가해 주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미리 준비한 멀게수잎. 이 친구는 달콤한 향과 씁쓸한 맛을 같이 갖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너무 센 불에서 끓이다 보면 쓴맛이 올라옵니다. 한 80에서 90도 사이 정도. 열을 가해서 달달한 향을, 풍미를 계속 끌어올려 줄 거예요. 거기에 타임과 로즈마리 있죠? 자, 사실 요거 없으시면 안 쓰셔도 돼요. 드라이로 쓰셔도 됩니다. 드라이 타임 넣으셔도 되고요. 로즈마리 같은 경우는 소고기랑 워낙 잘 맞기 때문에 넣는 거고요. 그리고 타임은 사실 어디서는 잘 어울리죠. 소고기, 돼지고기 다 잘 어울리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닭고기랑 잘 어울린다 생각합니다. 나머지 딱 2개 남았습니다. 거기에 파슬리까지. 요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면을 조리할 때 섞을 거라서 살짝 킵해 두시고요. 자, 이 상태로 언제까지 조리하면 된다고 했죠? 자, 대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일단은 이 상태로 이제 타지 않게끔 중간중간에 계속 저어주세요. 밑에를 계속 눌지 않게끔 저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일단은 이 상태로 이제 뭉근하게 2시간 정도 끓이겠습니다. 네, 이제 소스가 완성이 됐고요. 이제 볼로네제 스파게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만들어진 소스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미리 포션해 놨죠? 포션된 면 준비됐습니다. 거기에 면수, 그리고 파마산 치즈, 그리고 다진 파슬리,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끝났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식용유나 또는 올리브오일 살짝 둘러가지고 향만 면 안으로 좀 배게끔 해줄게요. 자, 1인분의 양이 어느 정도일까? 대략 한 요 정도면은 적당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올리브오일을 살짝 코팅을 시킵니다. 프라이팬에서 면과 함께 살짝 코팅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면수인데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밑에 전분이 이렇게 좀 가라앉았기 때문에 면수를 넣고, 자, 제가 아까 전에 이 면수를 따로 빼놓으라고 하셨죠? 그리고 이 면 자체가 지금 100% 익힌 게 아니기 때문에 면수를 살짝 넣고 이제 여기서 이제 면수를 익힐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면수에서, 그리고 면에서 전분이 빠져나와서 이제 좀 걸쭉해질 거예요. 자, 그리고 파스타를 하실 때 주의해야 되는 게 불을 멈추시면 안 돼요. 빠르게 면을 괴롭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면을 괴롭히는 게, 그래야 면에서 전분이 빨리 나옵니다. 거기에 소스. 자, 소스를 다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특히 배달용 같은 경우는 소스를 일반적인 파스타 소스의 양보다 1.5배 더 잡아주세요. 자, 배달이 되는 그 시간 동안 면이 소스를 엄청나게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스를 일반적으로 1인분이 아니구나 하고 이만큼 넣게 되면은 주문돼서 손님이 받았을 때는 소스가 없는 상황이 발생이 돼요.
웬만하면은 소스를 한 1.5배, 못해도 1.2배까지는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뭉근하게 조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면이 90%까지 익을 때까지. 자, 이렇게 익어 가고요. 지금 여기에 아까 전에 다져놨던 파슬리, 기름도 듬뿍, 거기에 파마산 치즈, 파마산 치즈가 들어가야 감칠맛이 굉장히 세집니다. 꼭 요거는 꿀팁이니까 꼭 참고해 주세요. 파마산 치즈는 시큼한 맛도 있지만 짭짤한 맛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마산 치즈가 들어갔으니 한번 간을 보고요. 맛이 잘 뽑혔네요. 여기 이제 소금간, 그리고 후추. 이제 파스타 불은 꺼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소금과 후추로만 끝내도 되는데 한국 분들 아무래도 생각보다 달달하게 많이 드세요. 그리고 토마토 소스는 좀 단맛이 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탕을 좀 넣을게요. 되게 많이 넣는 것 같아 보여도 한 2꼬집 정도입니다. 은은하게 딱 먹었을 때 아 달다 이러면 안 됩니다. 딱 먹어서 아 다네 이 맛이 나는 순간 바로 저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토마토 파스타가 되는 거고요. 조금 럭셔리한 맛을 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 달진 않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맛이 좋네? 이런 게 좋습니다. 너무 설탕을 많이 넣는 것도 좋진 않아요. 소금간 살짝만 더 하고 끝낼게요. 자, 끝낼 때도 또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이제 저는 이제 파스타 접시를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자, 저는 좀 더 쉽게 하려고 이렇게 기다란 피셋을 준비했습니다. 면을 잡고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렇게 돌려주세요. 어떻게? 면을 이렇게 쓱 잡고 이렇게 팬을 돌리면서 돌려주세요. 돌리면 이제 이 친구들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그 상태에서 변을 잡고 도도도도 돌려주시고 자연스럽게 놓고요. 세워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 번 더 살짝만 잡고 추가만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옆에 한번 세팅을 해주시고요. 소스가 굉장히 많죠? 이 소스들을 위에다가 살며시 얹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얹어주시고 살짝의 좀 볼륨감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제가 아까 전에 이 파마산 치즈를 좀 남겨놨어요. 파마산 치즈를 위에다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파슬리가, 다진 파슬리가 있으면 다진 파슬리까지 같이 이렇게 올려주시면 색깔이 더 살겠죠. 이렇게 파마산 치즈가 들어가고 나면은 꼭 마지막에 설탕을 살짝 뿌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파마산 치즈가 이제 꼬릿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꼬릿한 맛을 이 설탕이 살짝 잡아줍니다. 마무리로 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자, 요거를 지금 넣는 겁니다. 엑스트라 올리브 오일을 처음부터 막 조리할 때 쓰시기보다는 마지막에 넣어야 향이 훨씬 살아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배달도 가능한 볼로네제 파스타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에서 아니면 업장에서 하실 때 꼭 이 방법대로 좀 지켜주시면은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맛 이상은 확실히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본인들만의 특색 있는 무엇인가를 더 첨가를 하거나 살짝 변형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